그러면 이제 우리가 8.15 혁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 대한민국 유지가 됐는데 예.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하야를 하게 됐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왜 하야가 됐어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3.15 부정선거는 예컨대 부통령 선거에 하자가 있었지 대통령 선거는 하자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2명 후보였었는데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뭐 거의 무투표 당선이나 마찬가지 상황이었었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도덕적 책임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시고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셨는데 우리가 세계 정치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신 예가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그래서 하야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인데 대단히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당시 이제 이규봉 팀에 의해서 이제 귀가 막혀 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깨달으시고 스스로 물러나시고 또 여러분 다 알다시피 4.19 혁명 그 데모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병원까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참 기억에 남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승만 영화를 만들려고 벌써 15년 전에 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통일당이 자유통일당이 딱 2석만 들어가도 바로 이승만 영화 제작을 들어가려고 시나리오를 7개를 만들었는데 나 혼자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 좌파 애들이 반발할 것 같아서 프레스센터를 빌려서 네. 이승만 대통령의 이 영화 시나리오 심포지엄을 했다고. 예, 예. 아니 영화 만들기 전에 시나리오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 하고 심포지엄 한 사람이 2000년 역사에서 없었어요. 2000년 나는 보통 내 수식어가 2000년 역사야. 2000년 역사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심포지엄을 하는데 저기 나오네요, 저 하신 거. 나왔죠. 예. 이거 봐, 이거 봐봐. 이거 떴잖아요. 이승만 심포지엄 이거 하는데 이걸 하는데 그때에 내가 이제 시나리오를 쭉 읽었어요. 성우를 시켜서 이렇게 영화를 제작해도 되겠냐? 왜 좌파 애들이 딴소리 할까봐 쭉 읽어 나가는데 나중에 끝난 뒤에 자 여기 대해서 소감이 있는 사람은 프로에 있는 사람, 정중석에 있는 사람한테도 내가 기회를 주겠다. 내가 사회를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놈이 손을 하나 들었어. 자기가 한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네. 5분 동안 연단에 서서 우는 거야. 그냥 계속. 그 사람 여기 방송 들으면 언제 날 한번 찾아오세요. 계속 우는 거야. 그래서 저 왜 우느냐? 저 새끼가 말이야 이승만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해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킬 때 내가 청년 대표로 경무대에 진입하여 이승만을 직접 내가 끌고 나온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주여 저 새끼 딴소리 안 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제일 이승만하고 원수진 사람이 누구냐? 4.19 세력이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4.19 세력 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예. 오히려 이승만을 더 좋아해요. 예, 제가 볼 때 나이도 들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의 진가를 당시에는 몰랐지만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통령이다, 지도자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리어 돌아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목사님.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끌고 나온 당사자인데 그래놓고 우는 거야. 5분 동안 말을 안 하고 한참 울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승만을 직접 끌고 나온 당사자다 이거야. 근데 이승만을 끌고 나오려고 경무대에 들어갔더니요. 예.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야.
바깥에서 4.19가 일어났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이승만이가. 에? 수백 명의 청년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야. 완전히 차단시켜 놔가지고. 지금 윤석열이가 딱 요 상태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부 다 간신배들한테 쌓여가지고 모르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탄핵되는 거야.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한참 울다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승만을 끌고 나온 당사자인데 내가 그 후에 너무 이승만에 대해서 미안해가지고, 왜? 자기가 하야시킨, 강제로 끌고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1년에 2번씩 가서 계속 이승만 무덤 앞에서 운대요. 울면서 하는 제목이 이 말이야. 당신의 적은 실수를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알고 보니까 이승만에 대해서 자기가 오해했다는 거야. 3.15 부정선거고 뭐고 다. 당신의 적은 실수에 내가 너무 가혹하게 했어 하고 자기는 1년에 가서 통보하고 이승만 무덤에서 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하야했고, 하야하고 나온 뒤에 그래서 각하 하야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물었어. 국민이 원하는가? 바깥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해야지. 그래서 90 가까이 된 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어. 준비도 없어. 지팡이를 딱 짚고 딱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차를 딱 준비해 놨더니, 무슨 쫓겨나는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냐. 지팡이를 짚고 광화문 사거리까지, 한국일보까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걸어오다가 도저히 이 상태로 가서는 이화장까지 갈 수 없어서 강제로 몸을 들어서 차에다 태워서 이화장으로 갔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야. 자, 이승만이가 하야하자 이제는 정부가,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그렇습니다. 예. 장면 정부가 뭔 정부인지 설명 한번 해줘봐요. 장면 정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셨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부 장관이 1순위 권한대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정 씨가 과도 정부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공화국을 만드는 일을 했죠. 그래서 60년 7월 달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는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7월 달에. 그다음에 8월 달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가 이게 민주당 정부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의 조상이지. 조상인데 좀 많이 다르죠, 목사님. 다를 정도가 아니지. 그렇습니다. 예, 다를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죠. 그렇죠. 목사님. 예. 자, 그래서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섰죠. 예. 들어서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장면 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시다시피 그 당시 60년대 대한민국은요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죠. 북한보다도 우리가 국민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북한이 3배가 더 많았단 말이죠. 그랬는데 60년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섰을 때 8월에 들어섰는데 그해 8월 달에 김일성이는 이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한과 북한이 고려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안을 제일 처음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제 안은 역사가 아주 깊은 것인데 60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김일성이가 제안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김일성이는 자신만만한 상태였죠. 자기네들이 더 3배나 잘 사는 상태이고 남한은 예컨대 정권이 하야된 상태여서 겨우 살림을 꾸려서 제2공화국을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면 북한이 남한을 먹어도 되겠다. 적법하게 삼키기 위해서 연방제 안을 제시했죠. 그 당시에 남한과 북한이 연방제를 했을 때 만들어질 나라의 이름을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연방제 안을 보통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북한이 우리나라보다가 3배 내지는 10배가 더 잘 산 이유는 예. 일제시대 때에 북한은 중국을 치려고 모든 공업단지를 북한에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남포공단을 비롯하여 예. 공업단지, 군수시설, 중화학을 다 그렇죠. 북쪽에다 배치시켰죠. 그 다음에 모든 공업단지에 필요한 것이 전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풍발전소. 예, 예. 이게 전부 다 북한을 지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방 후에 북한이 남한보다가 10배 내지는 3분의 2 정도가 더 잘 산 이유는 일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때문에. 이해가 됐어요? 일본이 거기를 다 공업단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그러나 해방 후에 남북한이 나눠질 때 전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수풍발전소 전기를 딱 끊어버리고 서울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만든 게 당일리에 있는 화력발전소를 만들었다. 하여튼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서 북한이 자신만만했다 이 말이야. 자신만만했는데, 그래서 6.25도 일으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장면 부통령 목사님 말씀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제 김일성이가 그런 이제 과감한 제안을 했고, 당시 60년도 장면 정부는요, 나라 전체가, 즉 대한민국 전체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무질서 그 자체. 하도 데모를 많이 해서 군인 장교들도 나와서 데모를 했고, 그다음에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무질서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암약했던 수많은 이 남노당 뿌리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기려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인데, 그 중앙에 서울대학교 학생들, 또 서울대학 출신의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큰 슬로건을 걸어놓고 통일운동을 열심히 했던 때가 바로 1960년이었기 때문에 띄워 예. 여기 남으로 북으로 가자고 이게. 예,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저게 수많은 지식인들 중심으로 가도 데모를 열면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이제 넘긴다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에 일어난 것이 박정희 소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박정희가 예, 예. 별 2개잖아요. 예, 예. 근데 황수성 장군님은 별 3개인데도 예. 혁명을 못해요. 상황이 달랐으니까, 목사님. 그런 상황이라면 방위라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람이 안 모여서 그렇지. 사실은 황준선 장군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자꾸 댓글에 묻는데, 황준선 장군님은요 하도 바빠서 내가 안 풀어주니까 지금 미국에 손주 보러 갔어. 일주일 동안 손주 보러 갔는데, 아까도 전화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급하면 내가 내일이라도 비행기 타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쉬어. 그래서 박정희가 이제 5.16 군사혁명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안 했으면요, 네.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없었습니다. 북한은 넘어갔지. 그렇습니다. 김일성이가 고려 연방제를 이미 주장했고.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대한민국 이 장면 정부 전체가 무질서, 부패 이걸로 다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자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분명히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다시 있습니다. 프랭카드 아까 남으로 북한으로 그거 다시 한번 비춰봐봐. 그때 상황이 이랬단 말이야. 그때 이미 연방제로 가자고. 이게 학생들을 중심하여 4.19 혁명만 일으킨 게 아니라 학생들이 왜 나라가 2개가 돼야 되냐 이거야. 이게 완전히 빨갱이한테 빠진 거야. 이거 봐요, 이렇게 봐요. 예, 저와 같은 이제 데모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두 번 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면 정부에서는 2가지 법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데모 규제법.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나라가 설 수가 없잖아요. 데모 규제법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2번째로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다시 드러나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반공법의 직전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반공임시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공산주의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법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이 데모대들이 문재인 때는 횃불 시위를 많이 했었지만 횃불이 아니라 촛불 시위를 했었지만 이 당시에는 횃불을 들고 있는데 횃불을 들고서 장면 총리 공간에 매일 가서 공격을 합니다. 법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중심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박정희가 5.16 혁명을 안 했으면 네. 대한민국이 존재했어요, 못했어요? 100%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혁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거야. 들어봐요, 다시 들어봐.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자, 이래 하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5.16 혁명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좌파 빨갱이들, 개딸들, 종북주의자 모든 사람들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120만 외국에서 한국 와서 사는 특별히 중국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승만과 박정희를 왜 욕하냐 말이야.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유지가 됐는데 드디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망하게 됐느냐? 한동훈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